장례식장은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처럼 무겁고 얼어붙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흰 국화꽃 냄새와 향초의 연기가 뒤섞여 공기를 채우고 지은은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남편의 영정사진은 단정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결코 다시는 그녀를 향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며칠 동안 눈물을 흘려 지쳐버린 얼굴에는 피곤함과 절망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들은 귀에 닿기도 전에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이 선명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 한석은 장례 절차를 챙기느라 분주했지만 틈틈이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지은의 절망적인 모습과 마주해야 했다. 오랫동안 아내를 잃은 후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는 이제 아들을 잃었고 홀로 남겨진 며느리마저 무너져 가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깊은 연민과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다. 밤이 깊어 장례식장이 잠잠해졌을 때 지은은 홀로 제단 앞에 남았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고 향초만이 깜빡이며 어두운 방 안을 밝혀주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사진틀을 감싸지며 낮게 속삭였다. 오빠, 왜 나를 두고 갔어요? 그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처럼 날카롭고 동시에 흙처럼 무겁게 깔려 있었다. 그 순간 뒤에서 느껴지는 발자국 소리. 돌아보니 한석이 조용히 다가와 있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단지 멀리서 바라보다가 그녀가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자 서둘러 손을 내밀었다. 지은은 그 손을 잡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울음에 잠식된 채로 의지하고 말았다. 힘들겠지.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밤 장례식장의 불은 모두 꺼지고 차가운 겨울밤의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지은은 한석이 마련해준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벽에 기대앉은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의 설렘, 첫 여행의 따뜻한 기억, 그리고 결혼식 날의 눈부신 순간들. 모든 것이 마치 눈앞에서 재생되듯 선명했지만 동시에 다시는 닿을 수 없는 먼 기억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숨이 막힐 듯 답답해졌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고 그 고요는 마치 무덤 같았다. 울음이 다시 터져나왔고 베개는 금세 눈물에 젖어갔다. 한석은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위패와 국화꽃이 남아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술잔을 기울였다. 마음속은 복잡했다. 아들의 죽음은 그를 산산조각냈고 지은의 오열은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남은 가족을 지켜야 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마지막 사명이라고 느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스며드는 듯했다. 지은은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잠들지 못했고 한석 또한 눈을 감지 못한 채 긴 밤을 견뎌야 했다. 그렇게 그들의 첫날 밤은 끝났다. 한 집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고통 속에서 침묵으로 이어진 밤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동시에 두 사람의 운명을 엮어내는 시작점이 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의 막바지 의식이 끝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하얀 천으로 덮인 관이 천천히 운구될 때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질 뻔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부축하며 위로했지만 그 어떤 말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한석은 묵묵히 뒤따르며 발걸음을 옮겼다.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결코 울음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대신 그의 가슴속은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은 흐렸고 미세한 눈발이 흩날렸다. 그 눈송이들이 검은 옷 위에 내려앉아 녹아내릴 때마다 지은은 그것이 마치 남편의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다. 무덤가의 관이 내려지고 흙이 덮일 때 그녀는 절규하듯 울부짖었다. 가지 마요. 제발. 그러나 그 소리는 하늘로 흩어질 뿐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남겨진 것은 한석과 지은뿐이었다. 텅 빈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많은 말들이 떠돌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며칠 후 지은은 결국 한석의 집으로 들어왔다. 원래는 따로 살 예정이었지만 홀로 남겨진 그녀를 그냥 두기엔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석은 겉으로는 담담한 듯했으나 속으로는 갈등이 많았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며느리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그를 흔들고 있었다. 지은은 새 집의 낯선 분위기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깨어나면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런 그녀의 방 문 앞에 한석이 조용히 서 있다가 발길을 돌리는 일이 잦았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라는 관계의 벽은 너무 높았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였다. 식사라기보다는 억지로 음식을 삼키는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지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고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한석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살아야지. 네가 무너지면 아들이 더 슬퍼할 거야.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숟가락은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졌다. 그날 밤 지은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나 그 꿈속에서조차 남편의 얼굴이 아련히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녀는 꿈속에서 울며 손을 뻗었지만 끝내 잡을 수 없었다. 한석은 거실에서 늦게까지 불을 켜둔 채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집안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손에만 쥐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하나는 아들을 잃은 상실감, 다른 하나는 지은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러나 그 책임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었지만 무의식 속에서 이미 그녀를 바라보는 눈길은 달라지고 있었다. 지은 역시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밤마다 혼자가 아니란 사실, 같은 집안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은 묘한 위안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뒤따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른 감정이 스며드는 자신이 두려웠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의식하며 그러나 결코 말할 수 없는 감정을 안고 나날을 이어갔다.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겨울의 차가움은 더욱 깊어졌다. 집안 곳곳은 정적이 가득했고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피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지은은 매일 아침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나곤 했고 한석은 그녀의 그런 모습을 못 본 척하며 일상적인 일에 몰두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미 정상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은 방 안에서 남편의 물건이 담긴 상자를 정리하다가 눈물을 터뜨렸다. 옷, 책, 그리고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 모든 것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다. 그 순간 문 밖에 서 있던 한석이 문틈 사이로 그녀의 울음을 들었다. 그는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만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괜찮니? 그의 낮은 목소리에 지은은 고개를 들었고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진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한석은 다가가려다 멈추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정하게 말했다. 힘들 땐 울어도 괜찮아. 참을 필요 없어. 그 말은 지은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한석은 더 다가가 손수건을 내밀었다. 지은은 그것을 받아 눈물을 닦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저 너무 외로워요. 매일이 지옥 같아요. 한석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아들의 빈자리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과 겹쳐져 이상한 공감을 일으켰다.
그날 밤 그는 지은의 방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스스로를 붙잡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기대는 순간이 늘어갔다. 저녁 식사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가끔은 함께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지인의 시선을 느낀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한석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요?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한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넌 아직 젊고 나는 너를 지켜줄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했지만 지은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시아버지를 보호자 이상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졌다. 남편의 죽음 이후 그녀의 삶은 무너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한석의 존재는 점점 더 크게 다가왔다. 한석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은의 미소 하나, 눈물 한 방울에 마음이 흔들렸다. 아들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점점 더 그녀를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갔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눈 내리던 어느 밤, 지은은 거실에 불을 켜둔 채 앉아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한석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창밖의 눈송이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집 안에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한석은 그녀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다. 그녀는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 눈빛은 그녀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안도감을 주었다.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았다. 그들의 관계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지은과 한석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틀 안에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아들의 죽음으로 생긴 공허함이 둘을 같은 자리에 묶어두었고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덮어주는 듯한 착각 속에서 위로를 찾았다. 봄이 다가오자 집안의 분위기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공기는 사라지고 창문 너머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다. 지은은 어느 날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한석이 다가와 차 한 잔을 내밀었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거야. 그의 말에 지은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웃음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아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다. 저녁을 함께 먹고 텃밭에 나가 작은 채소를 가꾸며 대화했다. 때때로 지은은 남편과 함께했던 일상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한석이 옆에 있는 순간만큼은 그 고통이 잠시 잦아드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경로당에서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한석이 며느리랑 자주 같이 다닌다더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불길처럼 번졌다. 지은은 장을 보러 갔다가 두세 명의 여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직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시아버지랑은 좀 그렇지 않나?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려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저희가 같이 다니는 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한석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야. 그의 단호한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점점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후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천둥 소리에 놀라 깬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로 내려왔다. 그런데 이미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한석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잠이 안 오니? 그의 물음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집안은 고요했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꺼냈다. 가끔은 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게 죄처럼 느껴져요. 남편은 떠났는데 저는 이렇게 숨쉬고 밥 먹고 있다는 게. 그의 말에 한석은 책을 덮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살아야 했어. 네가 살아있어야 아들의 기억도 남아있는 거야. 그 말은 지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한석은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지은의 몸은 순간 굳어졌다. 그러나 곧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비가 그치고 새벽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지은은 자신이 한석을 남편처럼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남편의 부재가 만들어낸 허무함이 아버님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향한 갈망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그 사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한석의 목소리와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균열은 폭발하고 말았다. 늦은 저녁 지은이 술에 취해 돌아왔을 때였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휘청거렸고 한석이 급히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품에 안긴 순간 지은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아버님, 저 너무 외로워요.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마지막 벽을 허물어버렸다. 한석은 그녀를 밀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지은은 술에 취한 채로 한석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억눌린 감정을 쏟아내듯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을 잃은 지 몇 달이 지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허전한 마음은 점점 한석이라는 존재로 채워지고 있었다. 한석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다. 며느리를 이렇게 가까이 끌어안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몸과 흘러내리는 눈물을 마주하자 그는 차갑게 밀어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다. 괜찮다, 지은아. 이제 내 곁에 내가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위로와 동시에 금단의 달콤함을 담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입술이 닿는 순간 모든 윤리적 경계는 무너져 내렸고 오직 서로를 향한 갈망만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눈을 떴을 때 깊은 혼란에 빠졌다. 옆에 누워있는 한석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서둘러 몸을 일으켜 방을 나가려 했지만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도망치지 마. 어젯밤은 잘못이 아니야. 그의 단호한 말은 지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입술은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석은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놓았다. 네가 원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자. 하지만 나는 내 마음을 숨기지 못할 것 같다. 지은은 그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책망하며 무릎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와의 순간을 잊고 싶지 않다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 거리를 두려했다. 하지만 집안에서 마주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식탁에서, 정원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그들의 시선은 자꾸만 마주쳤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마을 어귀에서 두 아주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함께 다니는 걸 봤어? 그거 참 이상하더라니까. 남편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들의 수군거림은 지은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였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돌아왔고 방문을 닫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는 묘한 반발심이 일어났다. 왜 우리가 위로를 주고받는 게 죄가 되어야지? 그날 밤 지은은 결국 한석의 방을 찾았다. 문을 열자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음을 본 순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 이제 신경이 안 쓰여요. 오히려 당신이 없으면 더 두려워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그녀를 안아 올렸다. 나도 그래. 이제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 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은 늪으로 끌어들였다. 그 후로 지은과 한석은 비밀리에 서로를 찾았다. 집 안에선 조심스러웠지만 밤이 되면 몰래 서로의 방을 오가며 위로를 나눴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불가분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만약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질문은 두 사람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놓을 수 없는 중독처럼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위험한 불길로 타올랐다. 지은은 매번 한석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그녀의 발을 붙잡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함께 있을 때만 느껴지는 안도감과 따스함이었다. 어느 날 창밖에 빗소리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지은은 책을 읽으려 했지만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석의 얼굴만이 아른거렸다. 결국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방 안을 서성이더니 마음을 다잡고 그의 방문 앞에 섰다. 살짝 열어본 방 안에서는 한석이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고 담배 연기는 창밖으로 흘러나갔다. 지은은 순간 발걸음을 멈췄지만 이미 그가 그녀를 발견한 뒤였다. 또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놀람보다는 반가움에 가까웠다. 지은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그 맞은편에 앉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한석은 잠시 담배를 꺼내던 손을 멈추더니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도 그래. 너 없으면 하루가 너무 길고 견딜 수가 없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허락되지 않은 위로 속으로 다시금 빠져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관계는 은밀한 위로를 넘어 점점 더 치명적인 욕망으로 변해갔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 있을 때도 짧은 눈빛의 교환만으로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늘어갔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그럴수록 더 강하게 서로를 찾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나는 네가 필요해. 한석이 속삭일 때마다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동시에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어느 날 마을 잔치가 열렸다. 지은과 한석은 의도치 않게 함께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속삭임은 점점 커졌다. 저둘 뭔가 수상하지 않아? 시아버지랑 며느리라는데 저렇게 가까워도 되는 거야? 그 순간 지은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러나 옆에 선 한석은 태연하게 그녀의 등을 살짝 감싸며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 말 한마디는 지은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그녀는 두려움과 안도감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그의 품에 기대고 말았다. 잔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계속 가면? 한석은 그녀의 얼굴을 깊게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넌? 그 질문에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금 서로에게 몸을 맡겼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관계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후로 지은은 종종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고 남편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꿈에서 깨어난 후 지은은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곁에 누워있는 한석의 체온이 그녀를 다시 안심시켰다. 그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죄책감과 욕망, 불안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뛰어넘어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확실한 진실이 있었다. 나는 이제 한석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을 비출 때 지은은 눈을 뜨자마자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한석과의 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동시에 남편과의 현실적인 삶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며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켰다. 오늘 하루도 견뎌야 해. 지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한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설렘이 스며들어 있었다. 거실로 나가자 남편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조용히 뉴스 채널을 보고 있었다. 남편의 평범한 모습은 지은에게 안도감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오늘 하루 어때? 남편이 평소와 다름없이 물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무심함과 동시에 그녀를 향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그 신뢰를 깨뜨릴까 두려워 숨을 고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몰래 눈물을 삼켰다. 한편 한석의 마음도 평화롭지 않았다. 그는 지은과 함께한 지난밤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에서 문서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지은의 이름을 속삭였다. 우린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 한석은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지은에게 마음을 주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주변의 시선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웠다. 그날 오후 지은은 우연히 마을 카페에서 한석을 마주쳤다. 두 사람은 잠시 눈빛을 교환했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두 사람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안녕하세요. 우연이네요. 지은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러게요. 정말 우연이네요. 한석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긴장과 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이미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그날 저녁, 지은은 혼자 집에 돌아와 방 안에서 무력하게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건 옳지 않아. 하지만 한석 없이는 숨 쉴 수 없을 것 같아. 그녀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마음속 두 가지 힘이 서로 충돌하며 그녀를 워담하고 있었다. 그 사이 한석 역시 같은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지은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행복을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마음속에서만 그리워하며 겉으로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림자 속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갈등은 머지않아 불가피한 충돌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은은 다시 한석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결국 핸드폰을 꺼내 그의 이름을 입력했다. 손가락이 망설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이끌려 전화를 걸고 말았다. 한석이 전화를 받는 순간 서로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한마디도 필요 없었다. 서로의 목소리만으로 두 사람은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나 오늘 힘들었어. 지은이 겨우 속삭였다. 나도 네 생각만 했어. 한석이 대답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며 서로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가져올 미래의 고통을 둘 다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여전히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전날 밤 한석과의 짧은 통화가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감도 커져 있었다. 그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지은은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이미 마음 깊숙이 한석을 향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오늘 하루만큼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회사에 도착한 지은은 동료들의 평범한 인사 속에서 잠시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사무실 구석에 앉아있는 한석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다. 한석도 지은을 발견하자 잠시 시선을 피했지만 곧 다시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눈빛만으로도 미묘한 긴장과 감정이 오갔다. 오늘 회의 준비 다 됐어? 한석이 조용히 물었다. 네, 거의 끝났어요. 지은이 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말 속에는 서로에 대한 걱정과 배려가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완전히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점심시간, 지은은 혼자 카페로 향했다. 그녀는 한석과의 지난 만남과 통화를 떠올리며 마음속 갈등을 정리하려 애썼다. 하지만 생각은 점점 복잡해졌다. 한석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남편과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고민 끝에 혼자 중얼거렸다. 이건 정말 나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걸까? 그 순간 한석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지은을 발견하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에게 다가왔다. 여기서 뭐해? 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시 혼자 생각 좀 하려고요. 지은이 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 이미 많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지은아,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면 결국 둘 다 상처만 받게 될 거야. 한석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알아요.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아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카페 안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로를 향한 강한 감정과 그로 인해 생길 미래의 고통 사이에서 두 사람은 갈등했다. 저녁이 되자 지은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평소처럼 무심한 듯 TV를 보고 있었다. 지은은 마음속 갈등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을 가장하려 했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한석을 향한 감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혼자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의 선택에 대해 고민했다. 그 사이 한석 역시 집에서 지은의 얼굴을 떠올리며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은을 만나고 싶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해서라면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현실이라는 벽 때문에 발을 뗄 수 없었다. 그림자 속에서 계속 자라나는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은은 다시 한석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참을 망설였다. 마음속에서는 한석과 함께하고 싶은 욕망이 넘쳤지만 동시에 남편과의 현실적인 삶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결국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 채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까? 한석도 같은 시각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결국 참았다. 서로를 향한 감정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현실이라는 벽이 그들의 손을 막고 있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마음속 갈등을 키우며 그림자 속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밤을 맞이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여전히 피곤한 기색으로 눈을 떴다. 어젯밤 마음속에서 솟구친 감정의 파도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빛이 들어오는 아침에도 마음은 어둡게 느껴졌다. 나는 왜 이렇게 매일 감정에 휘둘리는 걸까? 지은은 깊은 한숨을 쉬며 출근 준비를 했다. 옷을 고르면서도 마음은 계속 한석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오늘만큼은 평정을 유지하자. 회사에 도착한 지은은 한석과 마주쳤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한석은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오늘 조금 얘기할 수 있을까?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나섰다. 그들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살짝 불어 머리카락을 흩날리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어제 밤 생각을 많이 했어. 한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도 많이 고민했어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면 결국 상처만 남을 거야. 하지만 마음은 멈출 수가 없어. 한석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도 알고 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진솔해졌다.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도 함께 나누었다. 한석은 지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 파도가 일렁였다. 한석, 우리 이렇게 계속하면 결국... 지은은 말을 마치지 못했다. 알아요. 그걸 나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느끼고 싶어요. 그들의 손이 맞닿은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다. 두 사람은 마음속 깊이 서로를 원했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벽을 느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하게 TV를 보고 있었고 지은은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저녁을 준비했다. 마음속은 복잡했지만 외부로는 평온한 척해야 했다. 그러나 방으로 들어와 혼자 있을 때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지난 하루를 되돌아봤다. 내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어. 한석을 향한 마음도 남편을 향한 책임감도
모두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어. 한석도 마찬가지였다. 집에서 지은을 떠올리며 그녀를 위해서 물러서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마음이 허전함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너무 강하지만 현실이라는 벽 때문에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림자 속에서의 갈등은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은과 한석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며 마음속 갈등과 사랑 사이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지은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어젯밤 한석과의 대화를 곱씹으며 마음속에서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였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대로는 안 돼. 하지만 마음을 막을 수도 없어. 지은은 마음을 다잡고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강한 미소를 지어 보려 했지만 눈가에 남은 피로와 불안은 쉽게 감춰지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은 평소처럼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지은의 시선은 한석을 향해 계속 향했다. 한석도 지은을 발견하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짧은 미소만으로도 지은은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다. 점심시간, 한석은 조심스레 지은에게 다가왔다. 오늘은 같이 밥 먹을래?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다. 평소 지은이 자주 가던 곳이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서로 마주 앉아 메뉴를 고르는 동안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다. 어젯밤 얘기 계속 생각했어. 지은아, 너와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 한석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나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자꾸 너에게 끌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살짝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왔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면 결국 상처만 남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놓을 수가 없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갈등과 설렘이 뒤섞여 숨이 막힐 듯했다. 카페 밖으로 나서자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꽃잎이 흩날리며 길을 장식했다. 지은과 한석은 잠시 말없이 걸었다.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도 현실이라는 벽 때문에 말을 아꼈다. 지은아, 혹시 우리가 너무 빠르게 가는 건 아닐까? 한석이 조심스레 물었다. 저도 그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마음이 이미 가버렸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섰다. 눈빛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은 너무 강렬했다. 이런 마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이 작게 물었다. 우린 서로를 믿는 수밖에 없겠지. 한석은 답하며 지은의 손을 살며시 감쌌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지은이 돌아가야 할 집, 한석이 지켜야 할 책임, 서로를 향한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그들은 점점 더 큰 갈등 속으로 빠져들었다. 오후가 지나고 회사 업무가 끝날 무렵 지은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한석을 떠올렸다. 마음속 불안과 설렘이 공존하는 가운데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은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저녁 무렵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다. 한석과 함께한 시간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은은 천천히 걸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마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집에 들어서자 부모님은 평소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지은은 웃음을 지어 보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한석 생각을 지우지 못했다.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지은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런 감정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되겠지. 하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어. 그날 밤 지은은 한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함께 있어서 행복했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곧 한석의 답장이 왔다. 나도 오늘 너무 좋았어. 내일은 점심때 잠깐 볼 수 있을까?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기대감이 그 불안을 잠시 덮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지은과 한석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석 씨, 혹시 우리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아직 명확한 답은 없어. 그저 지금은 서로에게 솔직하고 싶어. 한석은 지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흔들며 말했다. 지은아, 네 마음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
하지만 동시에 네가 필요해. 지은은 그의 말을 듣고 눈가가 촉촉해졌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현실적인 고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요?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겠죠. 맞아. 하지만 지금은 그 걱정을 잠시 내려두자. 서로를 느끼는 이 순간이 소중하니까.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원에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마음속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지은은 한석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오후가 되자 지은은 회사로 돌아가야 했다. 한석과 헤어지기 전 그는 잠시 멈추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하루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겐 큰 힘이 되었어.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지켜주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저도요? 한석 씨. 회사로 돌아온 지은은 업무를 하면서도 마음이 한석에게 향해 있었다. 하루 종일 두 사람의 대화와 웃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문득 지은은 현실의 벽을 느꼈다. 이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해. 정말 어려운 선택이야.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마음을 정리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솔직히 느껴야 해.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제 한석과 함께한 시간은 아직도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달콤한 순간만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 출근길, 지은은 지하철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며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의 무게를 더욱 실감했다. 연인과의 행복한 순간과 뒤틀린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마음 한켠에서는 한석에 대한 설렘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은 업무에 몰두하려 했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동료들의 말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메일 확인조차도 집중이 어려웠다. 결국 그녀는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와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은은 한석과의 미래를 다시 떠올렸다. 만약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킨다면 나는 무엇을 잃게 될까? 그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은 한석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향했다.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 눈빛이 밝게 빛났다. 지은아, 오늘 기분은 어때? 한석이 부드럽게 물었다. 조금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지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래 이야기했다. 지은은 자신의 불안과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한석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며 조용히 경청했다. 지은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뿐이야. 다른 건 아직 말할 수 없어도 너를 이해하고 싶어. 지은은 눈가가 촉촉해졌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풍경이 저물기 시작했다. 지은은 한석에게 손을 잡히고 걸으며 속으로 결심했다.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느껴야 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동시에 현실도 무시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했다. 가족에게 들킬까 두려워하고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한석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사랑과 현실 사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집에 도착한 지은은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 종일 그녀는 마음속 갈등과 행복한 순간을 동시에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지은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 길이 옳은 길일까? 아니면 내가 선택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까? 그래도 지금의 마음은 솔직히 느끼고 싶어. 밤이 깊어가고 지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석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어제의 달빛과 한석과의 짧은 만남이 여전히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처음이야.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선 지은은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표정과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다. 모두가 자신의 일에 몰두해 있지만 그녀는 마음 한쪽에 숨겨진 불안을 느꼈다. 어제 한석과 나눈 대화가 너무 현실적이었기에 그녀는 그의 마음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 도착한 지은은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예전과 달리 집중이 쉽지 않았다. 문서 작업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한석과의 관계를 되새겼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옳은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을 억누르고 현실을 따라야 할까? 지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점심시간이 되어 지은은 평소 자주 가던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석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이 지은을 향하자 그녀의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할까? 한석이 다정하게 물었다. 그냥 어제 이야기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지은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한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우리가 지금 겪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네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 지은은 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녀를 압박했다. 가족과 직장, 사회적 책임 모두가 그녀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었다.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후가 되자 지은은 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를 처리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한석에게 향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나는 정말로 이 관계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될까? 퇴근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석과의 만남을 계획했다.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지은은 그의 미소를 보며 잠시 긴장을 풀었다. 오늘은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도 될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지, 지은아. 내 마음을 그대로 말해줘.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마음을 공유했다. 지은은 자신의 불안, 희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한석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하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부드럽게 웃었다. 해가 저물고 공원의 가로등이 켜지자 지은은 한석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하게 느끼고 싶어요. 한석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지은아. 지금의 마음을 소중히 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며 동시에 한석과 함께하는 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깨달았다.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든 지금 이 감정을 부정하지 않겠어.